효과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화장품의 어 어 현실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인제 생기는데 주름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건데 하나는 인제 표정 주름입니다. 표정을 짓지 않으면 주름이 없다가 표정을 지으면은 인제 주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표정 주름이라고 하죠. 여기 눈가에 여기 미간이죠. 미간에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 요걸 미간 주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생기는 팔자주름 평상시에는 잘 없다가도 이렇게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여기 팔자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 눈가 주름도 우리가 어 무표정한 표정일 때는 거의 안 보이지만 인제 웃거나 찡그리거나 하면 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요. 또 여기 볼에도 우리가 안성기 씨처럼 크게 웃으면 여기 인제 주름이 생기죠. 그다음에 눈을 크게 뜨려고 이마를 치켜 올리면 인제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거는 인제 표정 주름인데 표정 주름은 피부가 어 얼굴에 있는 표정을 짓기 위해서 인제 수축하고 늘어나는 그런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피부가 따라서 움직이면서 접혀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정 주름이라고 하고 이거를 표정 주름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눈가에 너무 주름이 많아." 왜냐하면 표정만 질 때 생기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표정이 10 년, 20 년, 30년 계속 반복적으로 표정을 짓다 보면은 피부에도 자국이 남아서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계속 남는다든지 눈가에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자국이 남아서 웃지도 않았는데 주름이 생긴다든지 팔자주름이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을 치켜 뜨는 그런 분들은 이마에 어 이제 그런 표정 주름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름이 미용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표정 주름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 표정 주름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고 수축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정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톡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톡스 주사를 근육에 주사를 놓으면은 그 보톡스가 일종의 독이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표정을 지어도 표정이 지어지지가 않죠. 웃으려 그래도 잘 웃어지지가 않고 눈을 뜨려 그래도 여기 잘 떠지지가 않지만 어 이제 주름이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시면 그 약하게 맞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좀 세게 맞으면 표정을 잘 못 짓게 되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보톡스라는 것이 6 개월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를 한번 맞으면 그 톡신 그 보톡스의 톡신이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한 6 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6 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맞아야 된다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주름이 인제 잔주름입니다. 잔주름은 자외선을 오래 받아서 생기는 주름이라든가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우리가 그걸 열로화라 그러잖아요. 열로화 때 생기는 주름. 또 담배를 많이 펴서 생기는 주름. 또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그런 주름.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결과로 생기는 주름. 이런 거는 근육의 움직임이랑 관계없이 피부 속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그래서 주름은 크게 두 가지 형태 표정 주름 이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주름하고 근육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환경적인 요인 자외선이나 열 자극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산화적 손상이 생겨서 피부 속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잔주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20대 때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드리 헵번이 60세 되고 보니까 어 역시 잔주름이 얼굴에 많고 목에도 이 주름이 있고 딱 봐도 '아 이분은 60대 정도 나이 든 사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름살을 예방하고 생긴 주름을 없애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기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아 이래서 주름이 생기는구나. 피부 속에 이런 변화가 생겨서 주름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런 변화가 안 생기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 그런 방법을 기초 연구를 통해서 찾으면 피부 주름살을 예방하고 생긴 주름살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은 교수일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부 노화를 연구하고 60세, 80세가 돼도 20-30 대 피부를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런 큰 희망을 갖고 인체 노화의 비밀, 피부 노화의 비밀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연구를 통해서 다 이해하고 다 밝히고 또 이런 변화를 다시 젊은 사람 피부 속으로 모양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피부의 주름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부 속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느냐? 제가 평생 연구한 거를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피층이라고 이 카툰에는 요 부위가 인제 표피층이고 요거는 정말 사람 피부를 펀치라고 하는 지름 한 4 밀리 정도 되는 이 펀치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원통형으로 피부를 한 4 밀리 정도 지름으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 건데 여기 위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표피라고 합니다. 요 표피는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돼 있다. 이런 건 잘 아실 테고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우리가 진피라고 합니다. 사람 피부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 놓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진피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표피는 굉장히 얇은데 진피는 표피의 몇십 배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피 아래는 지방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피하 지방층이 여기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이는 이제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에너지가 남아서 그것이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피하 지방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노랗게 피하 지방을 그려 놓은 거고요. 우리 사람 피부를 띄어 보면 피하 지방층이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 덩어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젊은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주름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도 보고 피부의 온도도 높아가고 담배도 피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피부 속에 이런 구조가 많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속이 변화되고 피부 속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겉으로 피부의 주름살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 피부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한 40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 20대 피부는 이렇게 표피가 두꺼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피고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아주 두꺼운 진피층이 있는데 진피층이 이렇게 두껍고 잘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대 피부에서는. 근데 80 대면 꽤 나이 드셨잖아요. 80대 피부를 좀 띄어 보면은 20대 피부에 비해서 표피가 굉장히 얇아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표피도 얇아지면 주름 형성에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피의 두께가 표피의 두께보다 10 배, 20배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진피야말로 우리 피부를 튼튼하게 제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피부층이 되기 때문에 진피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기 나이 든 80 세의 진피를 보면 20 세의 진피에 비해서 이게 얇게 잘랐기 때문에 4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잘랐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빨갛게 염색된 게 주로 콜라겐 섬유인데 콜라겐 섬유가 많이 부족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어 이런 노화에 따른 변화가 오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고 힘이 빠져 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표피 변화도 중요한데 이 진피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진피의 변화 중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느냐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변화를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피의 구조가 약해지고 진피의 두께가 얇아지면 어 겉으로 피부가 인제 겹치고 쪼그라들고 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피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인제 콜라겐 이라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이 콜라겐 단백질은 이 섬유를 만듭니다. 이렇게 다발 같은 콜라겐 섬유 다발을 만드는데, 이 섬유 다발은 마치 이 건물을 질 때 철근 역할을 해요. 철근 역할을 해서 이 건물을 튼튼하게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거랑 동일하게 우리 피부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피부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건물의 철근이 부식되고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도 쓰러지고 모양이 변화되겠죠. 마찬가지로 피부도 이 콜라겐 섬유라는 철근이 부족해지고 망가지면 피부의 구조를 잃어버리고 겉으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콜라겐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한 30개 정도의 종류의 콜라겐 섬유 콜라겐 단백질이 있고요. 콜라겐 섬유처럼 철근의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의 섬유가 인제 탄력 섬유라는 겁니다. 탄력 섬유를 구성하는 거는 인제 탄력질이라는 단백질하고 피브릴린이라는 단백질이 인제 잘 알려져 있고, 이거 말고도 몇 종류의 단백질이 더 탄력 섬유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외선을 많이 받고 피부 온도가 높아지고 산화적 손상을 많이 받고 그러면 이 콜라겐 섬유도 잘 안 만들어지고 탄력 섬유도 잘 안 만들어지고, 잘 안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파괴하는 효소들이 많이 증가돼서 이미 만들어진 이 철근을 부식시키는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그런 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근과 철근만 있지 않고 그 사이를 메꾸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프로테오글라이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10여 종, 거의 20 종에 가까운 프로테오글라이칸 단백질도 있고요. 또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는 당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과 단과 지질로 이 3대 영양소지 않습니까? 단백질, 그다음에 당, 탄수화물인 당, 그다음에 지질,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피부, 역시 피부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단백질과 당 성분 이런 것들이 피부를 특히 진피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지고 또 변성되고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진피 구조가 약해지고, 진피 구조가 약해지면 피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돼서 겉으로 보기에 주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당 성분이 부족해지는지도 알고, 그것이 부족해지면 주름이 생긴다는 것도 알면 그거를 반대로 다시 부족해진 것을 많이 만들게 하거나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면은 이런 주름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언제 나온 논문이냐면 1993 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의대 잡지 중에서는 의료계 잡지 중에서는 제일 좋은 잡지에, 제가 유학을 갔던 미시간 대학에서 어 이 사람, 이렇게 주름이 많은 어 미국 사람이죠 물론. 미국에서 연구했으니까. 미국 사람의 얼굴에다가 레티노이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9개월간 하루에 2번씩 시켰더니 이렇게 얼굴에 있던 주름살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하는 논문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젊어지는 샘물이 발견됐다.
인제는 더 이상 80 살 90 살이 돼도 20대 피부를 갖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뭐 긴 얘기지만 아무튼 짧게만 얘기 드리면 이 레티노익산이 바르면 굉장히 쓰라렸고 자극이 심하고 껍질이 막 일어나고 심하면 염증도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다가 중도에 대부분 포기하고 잘 못 바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바르면 이렇게 얼굴에 있던 주름살을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처, 우리나라에도 식약처가 있듯이 미국도 식약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레티노익산을 연고 형태로 얼굴에 9개월 동안 바르면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판매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주름살을 치료하는 유일한 의약품, 약재가 이 레티노익 산입니다. 그리고 9개월을 발라야 됩니다. 약도 9개월을 발라야 효과가 있는 거로 인정을 해 주는데 요즘 어떤 화장품은 뭐 2주만 바르면, 한 달만 바르면 주름이 없어진다. 좀 과대 선전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부 속에 변화가 와서 피부 속에 콜라겐도 부족해지고 탄력 섬유도 부족해지고 그것이 이런 주름살을 만드는데 약도 9개월을 발라야 그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를 다시 젊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데 화장품 성분이 2주나 4주 바르고 주름을 없앨 수 있다? 그거는 좀 힘든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티놀과 레티노익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티놀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은 비타민 A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 D도 먹고 뭐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A의 다른 말이 레티놀입니다. 그래서 이 레티놀은 우리나라의 주름 개선 화장품의 원료로 식약처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해 준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티놀을 바르면 세포가 그 레티놀을 흡수해서 세포 안에서 대사를 합니다. 그 대사 산물이 레티노익산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레티노익산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바르면 이건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이지만 세포가 레티노익 산으로 바꿔서 대사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레티노익 애시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거는 약 성분입니다.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익산은 전문 의약품으로 사용이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이제 주름이 개선이 되는 효능이 확실해서 미국 식약처에서 이거를 주름 개선 화장품 의약품으로 판매를 허가를 해 줬고요. 이건 색소 침착도 억제해서 피부도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심해요. 피부 자극이 심하고 피부에 껍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바르시면 부작용이 심해서 오래 못 바르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부작용을 피하는 정도로 잘 바르시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과 레티노익 애시드는 이제 같은 계열이잖아요. 레티놀의 효과가 1일 때 레티노익산의 효과는 10입니다. 그래서 훨씬 레티노익산이 강력하고 부작용도 레티노익산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 있어요. 특히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주름 개선 화장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은 임상 연구를 하지 않아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이 성분들을 식약처에서 허락한 농도로 넣으면은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인정해 주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름 개선 화장품들 보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을 0.04% 넣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드린 레티놀을 2,500 IU를 1g당 2,500 IU 이걸 퍼센트로 하면 0.075% 정도 넣거나
아니면 레티놀인데 레니놀이 됐군요. 레티놀 오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의 에스터 형태입니다. 이거는 0.3%까지 넣으면은 식약처에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에석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는 이 농도로 넣으면은 0.2%까지 넣으면은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임상 연구를 하지 않아도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기능성 화장품 법이 개정될 때 그때까지 나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 시판에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런 효능 성분들이 정말 사람한테 발랐을 때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인정해준 성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아데노신 0.04%를 넣었을 때 사람에 이걸 몇 달 발랐을 때 주름이 개선되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논문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아직도 아데노신의 효능이 주름을 개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티놀이 이게 효과는 있는데 충분히 쓰면, 충분한 농도를 쓰면,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레티놀 갖고 연구를 해보면 최소 0.25% 농도는 써야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0.25% 정도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껍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쓰라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품을 샀는데 쓰라리고 껍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화장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농도를 확 낮춘 겁니다. 3분의 1좀 낮춘 농도까지 맥시멈 농도를 넣으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거보다 이제 적은 용량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농도에서는 부작용은 많이 줄이고 거의 안 생기지만 효과도 많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 고시 성분이 있는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것들은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효능도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효과가 좋은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주름살이 생기는 원인을 기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콜라겐 섬유가 떨어졌구나, 탄력 섬유가 어떻게 됐구나,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있구나, 그걸 잘 알고 이 원인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꿔야 젊은 피부처럼 주름살이 없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연구로 주름살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원인이 콜라겐이 줄어들었으면 콜라겐을 다시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유효 성분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효 성분들이 찾아졌으면 그 유효 성분을 포함시킨 완제품이 정말로 우리가 6개월 이상 발랐을 때 있는 주름살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중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로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 20대부터 10년 간격으로 자원들을 모집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쪽은 주름살이 당연히 없고 이쪽은 주름살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겠죠. 그래서 피부 속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주름이 생기느냐. 콜라겐 단백질은 이렇게 빨갛게 염색을 하는 거 보면 엉덩이 피부에는 이분들이 거의 주름이 안 생겨서 이 빨갛게 염색된 게 콜라겐 단백질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얼굴 피부는 이쪽으로 갈수록 주름이 많잖아요. 콜라겐 단백질이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를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탄력섬유입니다. 엉덩이 피부는 아직도 탄력이 있지만 얼굴 피부는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 탄력이 거의 없죠. 보면 탄력섬유가 이렇게 여기는 젊은 피부 얼굴에는 탄력섬유가 좀 보이지만 나이 든 피부에는 탄력섬유가 많이 망가져서 덩어리 형태로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바르면 이런 망가진 피부에 탄력섬유를 다시 만들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찾고
높고 그런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다면 피부의 탄력도 좋아지고 주름도 좋아지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탄력섬유나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는 효소들인데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효소들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그중에 한 가지가 MMP12라는 효소인데 이게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유효 성분, 효능 성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주름살은 콜라겐, 탄력 섬유, 뭐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단백질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증가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런 피부의 구조를 파괴하는 효소들,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드는 이 효소들 이런 것들은 증가하고 이런 건 감소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 감소한 것들은 증가시키고 증가한 것들은 감소시키는 즉 여기가 노인 피부인데 노인 피부에 감소된 거는 다시 증가시켜서 젊은 피부 수준으로 그리고 증가됐던 것들은 감소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8가지 피부 속에 변화시킬 게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가지를 8가지씩을 넣고 이중 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당 22명의 자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바르게 했습니다. 한두 달 내에 발라 가지고 피부 속의 변화를 다시 젊은 수준으로 바꾼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최소 6개월, 9개월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화장품을 발랐을 때 아무 효능이 없는 유효 성분이 없는 가짜 화장품을 발랐을 때 잔주름이 6개월 동안 3% 더 생겼을 때 제가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6번 화장품에 액티8이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서 6개월 동안 바르고 나니까 잔주름이 18.1% 있던 게 없어지더라 하는 거를 관찰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3% 더 생기는 거를 18.1% 억제했기 때문에 총 효과는 20.1%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제가 평생 연구한 피부 노화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진짜 얼굴의 주름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원료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제가 W 에센스 크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W라는 게 주름이 링클입니다. 그래서 링클리스 주름을 없애는 에센스 크림 W 에센스 크림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 가져왔고요. 요거 액티8 그 성분 6번에 있는 유효 성분을 넣은 마스크팩도 하나 있습니다. W 에센스 크림 마스크라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고시된 성분 아데노신하고 3가지의 레티놀 유도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레티놀 유도체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바르면 부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농도를 많이 낮추다 보니까 효과도 많이 떨어져서 시중에 나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은 오래 발라도 그렇게 주름 개선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기초 연구를 통해서 피부 주름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원인을 다시 젊은 피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활용하면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있는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